여러분 혹시 5G 대장주로 불리면서 한때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기업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후로 정말 기나긴 심체의 터널을 지나와야 했죠. 바로 통신장비 전문 기업 KMW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KMW가 겪었던 그 극적인 과거와 함께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해보는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반전의 서막이 진짜 오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5G 산업 전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기나긴 겨울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KMW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본 다음에 바로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기회와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죠. 리스크도 꼼꼼히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일단 통신장비 산업 전체가 겪어야 했던 그 혹독한 시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도대체 5G에 대한 그 장밋빛 전망들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5G 상용화된다는 그 기대감 하나로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던 주가가 이후에 이렇게 힘없이 쭉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지난 몇 년간 통신장비 업종이 겪었던 그 고난의 역사를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5G 초기 열풍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나긴 겨울을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629억 원. 이게 KMW가 2023년 단 한 해에만 기록한 영업손실이에요. 실적이 이 업황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그냥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에 돈을 쓰는 거, 그러니까 설비 투자, 이 캐펙스를 갑자기 확 줄이거나 밀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지갑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 이 통신사들한테 장비를 팔아야 하는 KMW 같은 회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힘든 시기를 버텨온 KMW, 대체 어떤 기술력을 가진 회사일까요? 이제 산업 전체 문제를 넘어서 이 기업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KMW는 무선통신기지국의 심장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영상 보고 하는 거 다 기지국 덕분이잖아요. 그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들, 특히 무선 주파수 관련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제품들을 보면 신호를 막 증폭하고 처리해주는 시스템 장비인 MMR, RRA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신호를 직접 빵 쏴주고 받는 안테나, 그리고 불필요한 신호를 싹 걸러주는 필터,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전부 다 5G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까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핵심 부품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볼게요.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강력한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대반전을 이끌어낼 그 촉매자는 뭘까요? 앞으로 이 업계 회복을 이끌 4가지 핵심 동력입니다. 첫째는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 둘째는 6G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캐펙스 절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다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는 것과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까지.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보죠. 여러분, 이 캐펙스 절벽이라는 개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 통신인 6G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LTE망이랑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통신사들이 5G 투자를 그냥 건너뛰고 2028년쯤 가서 자, 이제 6G 깔자 하면 그때 가서 천문학적인 돈이 한꺼번에 보아장창 깨지는 거의 재앙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용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2026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5G망을 더 까는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환경도 KMW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주파수 경매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통신사들이 장비를 주문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는 쓰지 말라고 딱 못을 박으면서 그 빈자리를 기술력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를 봐야겠죠. 다가오는 이 산업 회복의 큰 파도 속에서 왜 하필 KMW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시장에 주목하는 건지 그 핵심 투자 포인트를 데이터와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딴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KMW의 아주 극적인 재무적 턴어라운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측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표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증권에서 예측한 실적 추정치인데요. 2023년 마이너스 629억, 2024년 마이너스 455억, 2025년에도 마이너스 76억. 계속 적자죠. 그런데 2026년을 보세요. 갑자기 영업이익이 플러스 1,096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2026년을 거대한 변곡점으로 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림자도 존재하니까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들도 투명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리스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첫째, 계속된 적자 때문에 회사에 쌓인 손실, 즉 결손금이 좀 있어서 재무 안정성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둘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통신사들이 투자를 또 미룰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은 언제나 존재하는 변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시장 전문가의 시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나증권의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정말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KMW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앞서 설명드린 그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번 분석의 핵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죠. 과연 통신장비 산업의 그 빅사이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길고 길었던 투자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AI가 촉발한 데이터 수요 전쟁, 육지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징검다리로서의 오지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순풍, 이 강력한 3가지 동력이 2026년을 기점으로 융합되면서 산업 전체에 다시 한번 거대한 불을 지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길고 혹독한 경험을 보낸 통신장비 산업, 과연 2026년은 이들에게 드디어 따스한 봄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분석이 그 미래를 가늠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